김민지, 킴민지는 빚과 망해가는 농장, 그리고 고집 센 당나귀 헨리 외에는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웃었고 권력가 최태준, 초이태준은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지는 다른 사람들이 폐허로 보는 곳에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병든 여자와 늙은 당나귀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김민지는 아버지 변호사의 비좁은 사무실에 앉아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장례식은 불과 3일 전이었고 이제 그녀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듣게 될 참이었습니다. 그녀는 코에 꽂은 산소 튜브를 조정하며 손을 떨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를 괴롭혀 온 만성질환은 스트레스로 인해 더욱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일을 할 만큼 괜찮으신지 확실하십니까, 김민지 씨? 박 변호사 파크로어는 가족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동그란 안경이 계속 코에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괜찮습니다. 김민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속해주세요. 변호사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버님 농장은 수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발생한 진료비 청구서 메디컬 빌 스테이트먼트 때문에 상당한 빚을 지셨습니다. 김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압도적인 진료비 청구서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빚과 계정을 정산한 후 박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재산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잠시 멈추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만 뭐가 있습니까? 아버님께서 당나귀를 남기셨습니다. 헨리라는 이름의 당나귀 말입니다. 김민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헨리? 단지 헨리라고요?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은행이 농지를 압류했고 집은 남은 빚을 갚기 위해 매각되고 있지만 당나귀는 원하시면 당신 것입니다. 김민지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앉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당나귀. 아버지는 그녀에게 당나귀를 남겼습니다. 그녀가 어렸을 때 농장 주변을 따라다니던 그 고집 센 동물입니다. 그때 복도에서 큰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자 가장 큰 부동산 개발업자인 최태준, 초이태준이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경상남도 전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장들을 사들이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아버지의 농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엿듣게 되었는데요. 최태준은 말했습니다. 그의 고가의 정장은 김민지의 해진 드레스를 더욱 의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당나귀요? 그것뿐이라고요. 참 잘 어울리네요. 병든 여자가 무가치한 동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김민지는 창피함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최태준은 항상 그녀의 가족을 멸시했는데 특히 그녀가 병들어 교사직을 그만두게 된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최태준 씨, 이건 비밀회의입니다. 박 변호사가 항의했지만 최태준은 이미 떠나고 있었고 그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따라 울렸습니다. 김민지는 거기 앉아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녀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기억해, 얘야, 아빠는 내게 결코 쓸모없는 것을 준 적이 없단다. 그녀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헨리를 데려가겠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민지 씨,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당신은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부산 하운대구 에이파트먼트, 생활비도 겨우 감당할 수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먹이와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민지는 아버지의 헛간 판 잔해에 서서 헨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늙은 당나귀는 고개를 들고 부드럽게 울부짖으며 다가와 예전처럼 그녀의 손을 비비적거렸습니다. 자, 헨리. 그녀는 그의 회색 주둥이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너와 나뿐이구나. 산소통, 옥시젠 탱크. 이 그녀가 심호흡을 할 때 살짝 쌕쌕거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속을 잔인한 농담으로 볼 것입니다. 병든 여자와 늙은 당나귀,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한 쌍입니다. 하지만 김민지는 아버지가 가끔 가장 큰 축복이 가장 이상한 포장으로 온다는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헛간 주변을 둘러보며 이미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이 농장을 압류했지만 구석에 있는 낡은 쟁기나 헛간 뒤편에 있는 수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가치가 거의 없을 정도로 낡았지만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네가 경상남도에서 가장 힘센 당나귀라고 말씀하셨지. 그녀는 헨리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겠니? 헨리의 귀가 쫑긋거렸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김민지는 희망의 불꽃을 느꼈습니다. 최태준 지호의 태준과 다른 모든 사람들은 지금 웃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녀는 돈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고 당나귀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민지는 그 순간 아무도 원하지 않는 당나귀와 함께 낡은 헛간에 서 있는 순간 이 자신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바꿀 무언가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최태준, 초이태준은 오래 웃지 못할 것입니다. 헨리와 함께한 첫 주는 쉽지 않았습니다. 김민지는 그를 마을 외곽에 있는 이 할머니, 리 할머니, 그랜마리 옛 땅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늙은 과부는 작고 사용하지 않는 헛간이 있었고 김민지의 이야기를 들은 후 거의 공짜로 제공했습니다. 네 아버지는 항상 내게 친절했단다. 이 할머니는 김민지가 헨리의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도우면서 말했습니다. 매년 봄마다 내 채소밭을 갈아주곤 했지. 한 푼도 받지 않고. 마리아. 김민지는 기억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랬습니다. 자신이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도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헛간 뒤에 땅 한 조각이 있단다. 이 할머니는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사용해도 좋단다. 좋은 토양이 낭비되는 걸 보니 안타깝구나. 김민지는 자란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크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반 에이커 정도였지만 어제보다는 더 넓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작은 아파트에 앉아 부산시청, 부산시티홀에서 온 청구서들을 부엌 테이블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녀 옆에 있는 산소통 옥시젠 탱크는 꾸준히 쌕쌕거리며 그녀는 적은 저축을 세웠습니다. 장애수당은 겨우 임대료와 약값을 충당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제 당나귀,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아버지 헛간에서 건져낸 낡은 쟁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지는 부산시립도서관 부산시티 라이브러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규모 농업에 관한 책을 빌리면서 속삭임과 시선을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책을 테이블로 가져가면서 손을 떨었지만 그녀의 결의는 그녀의 약함보다 더 강했습니다. 누가 농부가 되려고 하는지 봐라. 최유진, 초이유진, 빅토리아의 목소리가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명품 의류 럭셔리 클로딩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숨쉬기도 힘들잖아요. 어떻게 땅을 일구겠다는 거예요? 김민지는 계속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유진, 초이유진은 끝내지 않았습니다. 최태준, 초이태준 씨는 당신이 한 달 안에 그 당나귀를 접착제 ADC로 팔아버릴 거라고 하던데요. 그걸 누가 사겠어요? 김민지는 그때 고개를 들고 최유진, 초이유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여사님, 당신 남편은 제 실패에 엄청 관심이 있는 것 같네요. 왜 그런 걸까요? 최유진, 초이. 유진이의 얼굴이 빨개졌고 그녀는 뛰쳐나갔습니다. 김민지는 책으로 돌아갔지만 손은 이제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병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약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헨리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 후 몇 주 동안 김민지와 헨리는 일상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공기가 시원하고 호흡이 더 쉬울 때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시로 직장에 서둘러 가는 동안 그녀와 헨리는 그 작은 땅을 한 줄씩 천천히 갈았습니다. 천천히. 늙은 친구야. 그녀는 숨을 돌리기 위해 자주 휴식을 취하며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자.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숨 쉬는 것이 고통스러운 아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헨리는 그녀가 도움이 필요할 때 감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런 날에는 더 천천히 일하고 자주 멈춰서 그녀를 살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김민지가 첫 씨앗을 심고 있을 때 그녀는 지나가는 두 지역 주민의 말을 들었습니다. 불쌍한 여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성공하려면 반쯤 죽은 당나귀와 작은 땅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건가? 김민지는 씨앗 봉투 씨드 패킷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는 아플지 모르지만 귀머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분명히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가 헛간을 닦고 있을 때 이 할머니 리 할머니 그랜마 리가 신선한 비스킷이 담긴 바구니와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락에서 이것들을 찾았다. 노부인은 편지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내 남편의 혼작 컴패니언 플란팅에 대한 메모란다. 큰 농장들이 들어서기 전에는 경상남도에서 가장 좋은 채소를 재배하기로 유명했지. 김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어떤 식물이 서로 성장을 돕는지, 해충을 자연적으로 막는 방법, 제한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송글씨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지는 서류를 움켜쥐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당신과 그 당나귀를 보면 무엇이 보이는지 아세요? 희망이 보여요. 그리고 이 마을에는 희망이 더 필요해요. 그날 밤 김민지는 조수석에 산소통 옥시젠 탱크를 두고 집으로 운전하면서 희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최태준, 초이태준과 그의 친구들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즉 결이 충실한 당나귀, 그리고 이제 계획입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김민지는 이 할머니, 에리 할머니, 그랜마 리의 메모를 테이블에 펼쳐놓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처럼 농사를 지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다른 것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작지만 특별한 무언가를 말입니다. 조금씩 씨앗 하나하나, 줄 하나하나, 김민지는 때로는 가장 작은 시작이 가장 큰 놀라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것들의 가치를 잊어버린 마을에서 그 교훈은 오래전부터 필요했습니다. 김민지가 작은 땅을 경작하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여름 햇살이 그녀의 등에 내리쬐면서 그녀는 흙 속에 무릎을 꿇고 첫 토마토 농작물을 살폈습니다. 이마트의 토마토보다 작았지만 나름대로 완벽했습니다. 바 헨리. 그녀는 익은 토마토를 들고 말했습니다. 당나귀는 그늘에서 쉬고 있던 곳에서 고개를 들고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고급차 한 대가 이 할머니, 리 할머니, 그랜마 리의 땅에 멈춰 섰습니다. 김민지는 평소처럼 고급 정장을 입은 최태준, 이 초이태준이 내리는 것을 보고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나, 그는 비웃으며 둘러보았습니다. 네가 정말 농사를 짓는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직접 확인해야겠어. 김민지는 산소통 옥시젠 탱크에 기대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최태준 씨, 제안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는 수표책 체크북을 꺼냈습니다. 이 작은 당신의 실험은 재밌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합시다. 당신은 자신도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하물며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당나귀를 사겠습니다. 몇 달치 임대료를 충당할 만큼 드리죠. 휴식을 취하고 건강에 집중하세요. 김민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헨리는 팔지 않습니다. 최태준의 친절한 태도는 사라졌습니다. 바보짓 하지 마세요, 김민지. 자신을 봐요. 숨쉬기 힘들면서 반 에이커 땅과 당나귀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한심해요. 김민지가 대답하기도 전에 이 할머니, 리 할머니, 그랜마 리의 목소리가 뒤쪽 베란다에서 들려왔습니다. 내가 보기엔 병든 여자를 괴롭히려는 남자가 더 한심해 보여요. 그녀는 걸어왔고 늙은 손으로 지팡이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부끄러워할 거야, 최태준. 최태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내 아버지는 사업을 이해했어요, 이 할머니. 이 마을은 잊어버린 것 같군요. 그는 김민지에게 돌아섰습니다. 자는 지금으로서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가 떠난 후 김민지의 손은 너무 심하게 떨려서 앉아야 했습니다. 이 할머니, 리 할머니, 그랜드마 리는 그녀에게 물 한 잔을 가져다 주고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얘야, 노부인은 말했습니다. 저런 남자들은 돈만 이해해요. 하지만 인생에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답니다.
김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최태준의 말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녀는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정원은 채소를 생산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크게 생각해야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다음 날에 나왔고 대부분의 좋은 아이디어처럼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민지는 채소를 마을의 부산 농산물 직거래 장터 부산 Agricultural Products Direct Market로 어떻게 가져갈지 알아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녀는 트럭을 빌릴 여유가 없었고 그녀의 낡은 차는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헨리와 아버지 농장에서 구해낸 낡은 수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니 친구야? 그녀는 물었습니다. 마을로 여행 갈 준비됐니? 다음 토요일 아침 김민지와 헨리는 부산 농산물 직거래 장터 부산 Agricultural Products Direct Market에서 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산소통 옥시젠 탱크를 짊어지고 신선한 채소가 가득한 수레를 끄는 당나귀를 이끄는 여자라는 이상한 광경을 보고 멈춰 서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인이 그녀의 토마토 중 하나를 집어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큰 농장들이 들어서기 전 채소 맛이 나는군. 그는 말했습니다. 젊은 어머니가 김민지의 농산물 바구니를 샀습니다. 이것들이 마을 바로 여기서 재배된 것이 마음에 들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 아이들이 음식이 어디서 나오는지 직접 볼 수 있잖아요. 아침이 끝날 무렵 김민지는 가져온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낡은 슈퍼마켓의 농산물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다르고 진짜 같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날 저녁 헨리에게 저녁을 먹이는 동안 김민지는 가능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할머니 헛간 뒤편의 반 에이커 땅은 그리 넓지 않았지만 김민지는 거대한 농장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민지는 다시 이 할머니의 남편의 메모를 꺼내 전에는 간과했던 부분, 즉 작은 공간에 적합한 집약적인 재배 방법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그런 다음 마을의 빈 땅, 사용하지 않는 뒷마당, 잊혀진 공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알아, 헨리? 그녀는 헨리의 귀 뒤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어쩌면 최태준 씨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제가 일반적인 농장을 운영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누가 말했나요?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최태준은 김민지가 농부 놀이를 한다고 생각했지만 김민지는 게임의 규칙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충실한 당나귀, 헨리는 모든 과정에서 그녀와 함께할 것입니다. 김민지가 몰랐던 것은 부산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의 작은 성공이 이미 누군가의 관심을 끌었다는 것입니다. 마을 건너편 그의 사무실에서 최태준은 전화를 걸고 있었고 김민지가 계획하는 모든 것을 진짜 시작하기 전에 막으려고 결심했습니다. 게임은 훨씬 더 심각해지려고 했고 위험은 김민지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김민지의 새로운 계획은 작게 시작했지만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녀는 사용하지 않는 뒷마당을 가진 사람들에게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뒷마당에서 채소를 재배하고 수확물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헨리는 밭을 갈고 그녀는 심고 관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왜 제 뒷마당을 사용하려고 하세요? 은퇴한 간호사 정 여사가 어느 오후에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땅이라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김민지는 산소통에서 조심스럽게 숨을 들이쉬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작은 정원들은 무언가 큰 것을 더할 수 있습니다. 정 여사는 자라난 잡초가 무성한 뒷마당을 그리고 김민지의 단호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글쎄요, 저는 항상 정원을 갖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관절염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김민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공간을 제공하고 저는 일을 제공하며 우리 둘 다 신선한 채소를 얻습니다. 일주일이 끝날 무렵 김민지는 5가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헨리는 뒷마당에서 뒷마당으로 쟁기를 끌고 다니며 어디를 가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들 옆에서 뛰어다니며 꾸준히 일하는 온순한 당나귀에게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지의 성공에 대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최태준은 부산시의회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것은 건강과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분비는 회의실에서 주장했습니다. 주거 지역을 통해 가축이 돌아다니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 지역에서 농업에 대한 적절한 허가는 어떻게 할까요? 김민지가 방 뒤쪽에 산소통을 옆에 두고 앉아 최태준이 사업이 제대로 시작되기 전에 막으려고 애쓰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 여사가 일어섰습니다. 그 당나귀와 정원은 이 마을에 일어난 최고의 일입니다. 제 손주들이 이제 정원에서 일을 돕고 헨리를 쓰다듬으러 오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자녀들이 처음으로 채소를 불평 없이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인은 정원이 이웃을 하나로 모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시의회는 최태준의 분명한 좌절감에도 불구하고 모든 결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헨리의 헛간문에 나가라는 글씨가 스프레이로 칠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닦아내려고 애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할머니는 비누와 소를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제 손주에게 이미 전화했어요. 이번 주말에 헛간 전체를 다시 칠할 거예요. 하지만 괴롭힘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김민지의 채소에 대해 부산관격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온 검사관은 그녀의 방법이 대부분의 상업농장보다 더 유기적이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사실 검사관은 감명받은 듯 말했습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방법은 이미 대부분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최태준의 다음 조치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그는 김민지가 확장을 위해 눈여겨보았던 빈 땅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진보라고 불렀지만 그 땅들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김민지가 순회를 마치고 있을 때 최유진이 고급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최태준 씨가 마지막 기회를 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최유진은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좋은 요양시설로 이사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이 있습니다. 의료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민지는 봉투를 그리고 근처에서 풀을 만족스럽게 뜯어먹고 있는 헨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과 당신 남편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이것은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에 관한 거죠? 최유진이 쏘아붙였습니다. 왜 그렇게 고집하는 거죠? 김민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병든 여자와 늙은 당나귀조차도. 최유진은 화가 나서 차를 몰고 떠났지만 그녀의 방문은 김민지에게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지역 요양원을 운영하는 오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제안이 있습니다. 김민지가 말했습니다. 입소자들은 활동과 신선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파종과 잡초, 제거와 같은 가벼운 정원 작업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일한다면 어떨까요? 오 원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치료 정원 프로그램이요. 입소자들이 정말 좋아할 겁니다. 몇 주 안에 요양원의 뒷마당은 번성하는 정원으로 변모했습니다. 방을 거의 나가지 않던 노인들이 매일 밖으로 나와 김민지와 함께 일하고 헨리를 만났습니다. 부산일보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를 사진과 함께 실었습니다. 사진에는 헨리를 쓰다듬고 채소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미소 짓는 노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민지는 기사 사본을 보관했지만 제목이 다소 과장되었다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지역 여성과 당나귀가 요양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다. 하지만 최태준도 기사를 보았고 그는 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은행의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이걸 끝낼 시간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방법을 찾으세요. 김민지는 그녀의 가장 큰 도전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정원에서 일하며 노인들에게 씨앗 심는 법을, 아이들에게 채소, 수확하는 법을 가르치는 동안 폭풍우가 몰려왔습니다. 최태준은 그의 마지막 카드를 내밀려고 했고 이번에는 끝장을 보려고 했습니다. 김민지는 어느 날 아침 일찍 헛간 문 앞에서 이 할머니가 기다리는 것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부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의 손에는 편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은행이요. 이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라고 합니다. 완납할 기한이 30일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담보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김민지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고
단지 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헛간, 정원, 공간, 그녀가 만들었던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이 할머니의 재산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요? 김민지가 물었습니다.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는데요. 고위험 대출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40년을 살았는데요. 김민지는 이 일의 배후가 누구인지 추측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최태준의 친구 이사장이 은행을 운영했고 이것은 최태준의 손길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세련된 검은색 자동차가 그 부지에 멈춰 섰습니다. 최태준이 내려 자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불행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할머니께서 소유하신 부동산을 매입할 의향이 있습니다. 시가로 전액 지급하겠습니다. 시내에 좋은 아파트를 얻을 수 있고 유지 보수에 대한 걱정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할머니는 지팡이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김민지 씨의 정원은요? 사업은요? 최태준의 미소는 눈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김민지 씨께서 사업은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김민지는 분노로 어지러웠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없다고요? 당신은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것, 최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농담입니다. 몇몇 뒷마당 정원과 노인들을 위한 애완동물원이요? 이 마을에는 당신의 작은 농업 실험이 아니라 진정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때 헨리가 우리에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 소리에 최태준은 깜짝 놀랐고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민지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할머니. 최태준은 침착함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30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는 차로 돌아갔지만 마지막 순간에 돌아섰습니다. 아, 그리고 김민지 씨? 요양원에서 모든 외부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책임 문제 아시죠? 그가 떠난 후 김민지는 이 할머니를 의자에 앉히고 손이 떨리는 가운데 둘 다 물 한 잔씩 따라 주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할 때까지는. 김민지는 그녀의 정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목적을 준 깔끔한 채소 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현명하고 온화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헨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김민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가 인정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들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녀는 그날 저녁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여세에게, 김 선생님에게, 그녀가 변화시켰던 모든 가정에게, 요양원의 원장에게, 그녀의 성장하는 공동체의 일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 날 아침 김민지가 지역 식당에 있을 때 두 사업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최태준 씨가 다시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마을의 절반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보셨어요? 고급 콘도와 고급 상점뿐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죠? 김민지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하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사람들이 가장 힘들게 넘어집니다. 그들은 결코 발밑을 내려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부산시립 도서관에 가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시의회, 회의록 개발 계획. 가슴이 스트레스로 아팠지만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그녀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가 요양원 정원을 확인하고 있을 때 입소자 중 한 명인 박 변호사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가 은퇴하기 전에는 도시 계획가였습니다. 당신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속 가능한 개발과 지역사회 접근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친구 이 할머니요? 담보권 행사 법률은 특히 노인들에게 장기 거주자를 보호합니다. 김민지는 갑자기 매우 흥미로워지며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박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동안 김민지는 메모를 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희망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태준에게는 돈과 권력이 있을지 몰라도 그는 중요한 것을 잊었습니다. 그는 방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가 헨리에게 저녁을 먹이는 동안 김민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태준이 싸움을 원한다면 그녀는 그에게 싸움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이 아니라 그녀의 방식으로,
공동체와 연결, 그의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모든 작은 것들로 그녀는 은행으로부터 온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이 할머니의 부엌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최태준은 그들이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때로는 가장 작은 상대가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김민지가 몰랐던 것은 그녀의 싸움이 작은 마을을 넘어 관심을 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부산 시민회관은 붐볐습니다. 김민지는 방 앞에 서서 산소통을 옆에 두고 이웃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한 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 그녀의 페이스북 게시글 때문에 여기에 온 것입니다. 게시글에는 최태준의 마을 계획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민지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냐마테이.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제 정원이나 이 할머니의 재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마을에 관한 것입니다. 정 여사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김민지 씨의 정원 덕분에 손주들이 저를 방문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들은 일주일에 3번씩 옵니다. 그 가치를 돈으로 매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씩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딸이 김민지의 뒷마당 정원을 바탕으로 과학전람회 프로젝트에서 우승했다고 말했습니다. 요양원의 오 원장은 정원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입소자들의 우울증 비율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젊은 어머니 윤 여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 아들은 자폐증이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가 먹는 유일한 채소는 뒷마당 정원에서 직접 기르는 당근입니다. 김민지 씨와 헨리가 방문하는 것이 그의 일주일 중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방 뒤쪽에서 지역 기자가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지는 언론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여기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제안하시는 건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민지는 심호흡을 하고 자신을 진정시켰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 토지 신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충분한 사람들이 뒷마당을 약정하고 소액을 기부한다면 이 할머니의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다. 기자가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지는 언론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여기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제안하시는 건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민지는 심호흡을 하고 자신을 진정시켰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 토지 신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충분한 사람들이 뒷마당을 약정하고 소액을 기부한다면 이 할머니의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지역사회의 손에 남겨두는 거죠. 문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태준이 분노로 얼굴이 어두워진 채 서 있었습니다. 최첨단 개발 계획과 경쟁하려면 수백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채소를 팔아서 그런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하세요? 김민지는 그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아니요, 최태준 씨. 저는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다른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지의 이야기가 지역신문인 부산일보 한 면에 실렸습니다. 지역사회 정원 방역 시작, 다윗, 골리앗, 그리고 헨리라는 당나귀. 기자는 모든 것을 포착했습니다. 원예에서 목적을 찾은 노년층 주민들,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 배우는 아이들, 공유된 수학을 통해 연결되는 이웃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온라인으로 기사를 공유했고 갑자기 김민지의 휴대전화에 더 큰 신문과 TV 방송국에서 온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이야기입니다. 한 기자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병든 여자와 그녀의 당나귀가 거대 개발업자와 맞서는 이야기.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것을 좋아합니다. 김민지는 자신이 완벽한 이야기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들이 주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태준에게는 돈이 있을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마음. 그리고 소셜미디어 시대에 그것은 똑같이 강력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10대 박지수는 지역사회 토지 신탁을 위한 카카오 같이 가자 모금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만들어야 해요.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보여주어야 해요.
영상은 간단했습니다. 헨리가 마차를 부산 시내를 통해 끌고 다니며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동안 다른 정원에 멈추는 장면이었습니다. 김민지의 힘든 숨소리가 들렸는데 그녀는 이 부분을 부끄러워했지만 박지수는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진짜예요. 박지수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공감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영상은 바이럴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기부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녹색연합 부산지부와 부산지역개발 공동체와 같은 환경단체와 지역개발단체에서 온 큰 기부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소액이었습니다. 여기서는 $5, 저기서는 $10, 각각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할머니도 이런 정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과 같은 지역사회가 더 필요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최태준의 반응은 신속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개발 계획에 최첨단 지역사회 정원 공간을 포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지 않을 거예요. 이 할머니가 들었을 때 말했습니다. 상자 텃밭에 지역사회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요양원 주민들은 신한은행에 편지 쓰기 운동을 조직했습니다. 은퇴한 도시 계획가인 박 변호사는 김민지가 이 할머니의 주택담보대출 검토에 수상한 시기에 대한 공식적인 불만을 제기하도록 도왔습니다. 헨리조차도 위험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정원에서 정원으로 마차를 끌며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스스로 지역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옆에서 뛰어다니며 당근과 쓰다듬을 제공했습니다. 어느 저녁 김민지가 순찰을 마치고 있을 때 최유진이 이 할머니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최태준이 격분하고 있어요. 최유진이 불편한 듯 말했습니다. 그가 괴물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다고 말해요. 김민지는 산소통을 조정했습니다. 내가 그를 어떻게 보이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의 행동이 스스로 말해주죠. 최유진은 주저했습니다. 그는 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조심하세요, 김민지 씨. 그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최유진이 차를 몰고 떠나자 김민지는 따뜻한 저녁에도 불구하고 오한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헨리를 바라보았고 헨리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찔렀습니다. 알아, 녀석아.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 왔어. 이제 물러설 수 없어. 김민지는 몰랐지만 최태준의 다음 행동은 그녀로 하여금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할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승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을 의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지는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지 배우려고 했습니다. 아침 신문의 헤드라인은 김민지를 물리적으로 타격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역 정원, 건강 위기와 관련. 그 아래에는 그녀의 채소 사진이 있었는데 가혹한 조명 아래에서 어딘가 음흉하게 보였습니다. 최태준은 자신의 각도를 찾았습니다. 김민지의 정원 중 한 곳의 농산물을 먹은 후 누군가 병에 걸렸고 그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김민지는 긴급 부산시의회 회의에서 항의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안전 지침을 따릅니다. 모든 것이 유기농이에요. 사실은 최태준이 연단에 서서 매끄럽게 말했습니다. 병든 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실험을 위해 아이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까요? 김민지는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았고 이번에는 단순히 그녀의 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아이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식중독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지 씨의 정원에서 나온 모든 검사 결과는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보건검사관이 발표했습니다. 아이의 병은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이미 입었습니다. 최태준은 의심의 씨앗을 심었고 그것은 김민지의 채소보다 더 빨리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세 가족이 뒷마당 정원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양원 이사회는 정원 프로그램에 대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역 식료품점은 추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민지의 농산물을 선반에서 제거했습니다. 김민지는 그날 저녁 헨리의 헛간에 앉아 가슴이 걱정으로 꽉 찼습니다. 당나귀는 그녀의 고통을 감지하고 부드럽게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늙은 친구야?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종이 한 장을 흔들며 뛰어들어왔습니다. 김민지 씨,
이걸 봐야 해요. 그것은 진단서였습니다. 병든 아이는 실제로 최태준의 자회사 소유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오염된 햄버거로 인해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들의 병을 신고할 때 날짜를 혼동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지가 안도감을 느끼기도 전에 이 할머니는 다른 종이를 건넸습니다. 이 종이는 그녀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요양원을 사고 있어요. 이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태준의 회사가 경상남도의 모든 노인 요양시설을 인수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것을 현대화라고 부르고 있어요. 김민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이해했습니다. 최태준은 그녀의 정원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권한을 갖게 되어 그녀 사업의 중요한 부분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만들었던 공동체도 잘라낼 것입니다. 그녀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산소통이 그녀가 빠르고 얕은 숨을 쉴 때 쉬익 소리를 냈습니다. 김민지 씨? 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야 할까요? 좀 아니요. 김민지는 말했습니다. 잠깐만 필요해요. 하지만 그녀는 잠깐의 시간을 얻지 못했습니다. 최유진이 헛간으로 걸어 들어왔는데 김민지가 그녀를 본 적이 없는 것보다 더 괴로워 보였습니다. 최태준이 마지막 제안을 가지고 왔어요. 최유진이 말했지만 그녀의 평소 오만함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식중독에 대한 당신의 이름을 깨끗이 할 거예요. 그는 당신이 요양원의 작은 정원을 유지하도록 할 거예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의 개발 계획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당신의 이야기 판권을 그에게 파는 것뿐이에요. 이야기 판권이요? 김민지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듣지 못했어요. 세 개의 제작사가 당신에 대한 영화를 제작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병든 여자와 거대 개발업자와 싸운 그녀의 당나귀에 관한 이야기. 최유진의 웃음은 쓰게 들렸습니다. 최태준은 서사를 통제하고 싶어 해요. 김민지는 헛간을 둘러보았습니다. 헨리 이 할머니 그녀가 희망과 결의만으로 무에서 창조한 모든 것 내가 거절하면요? 그러면 최태준은 당신이 오염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숨겼다는 것을 암시하는 서류를 공개할 거예요. 그는 그를 뒷받침할 의향이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친구가 있어요. 최유진은 멈췄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만들었던 모든 것을 파괴할 거예요. 김민지의 가슴은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헨리를 바라보며 모든 사람이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변호사 사무소의 법률사무소 복도에서의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결정할 시간은 얼마나 있어요? 내일 아침까지요. 최유진이 말했습니다. 최태준은 전고의 기자회견을 열 거예요. 당신이 거기서 그를 지지하든지 아니면 그녀는 위협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최유진이 떠난 후 이 할머니는 김민지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할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김민지가 해야 할 결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민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옛 농장, 이제 최태준의 회사가 소유한 곳으로 운전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녀는 자신과 헨리가 처음 함께 일하기 시작했던 길을 여전히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바람에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축복이 가장 이상한 형태로 온다. 김민지는 산소통에 손을 대고 익숙한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병들어서 모든 사람이 그녀가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최태준은 그녀가 압력에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집으로 운전하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서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최태준은 때때로 당신이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해낼 힘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최태준의 기자회견은 전고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김민지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은 산소통을 연결하면서 떨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맑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뭘 하려는 거야? 이 할머니가 김민지가 계획을 말했을 때 물었습니다. 김민지 씨, 그건 미쳤어요. 당신 건강이, 내 건강은 항상 나빴어요. 김민지는 헨리의 마구를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나를 멈추지 못했어요. 10시까지 소문이 부산 시내에 퍼졌습니다. 요양원 주민들이 먼저 이 할머니 농장에 도착했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김민지가 정원으로 바꿔놓았던 뒷마당을 가진 가족들이 왔습니다. 큰일이 일어나려는 것을 감지한 지역 기자들도 나타났습니다. 11시에 김민지는 헨리를 헛간에서 이끌었습니다. 늙은 당나귀는 김민지의 아버지가 특별한 날에 사용했던 최고의 마구를 착용했습니다. 그녀는 신선한 채소가 담긴 바구니로 가득 찬 작은 수레를 그의 뒤에 붙였습니다. 이 일이 확실해요? 요양원의 오원장이 물었습니다. 최태준의 변호사들이 진실을 막을 수 없어요. 김민지가 말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군중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모두 준비됐어요? 군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정원을 구하세요. 와 이윤보다 공동체라는 표지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민지의 정원에서 가져온 자신의 채소를 가져왔습니다. 11시 30분 그들은 부산시청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김민지와 헨리가 길을 이끌며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움직였습니다. 요양원 주민들이 휠체어를 타고 그 뒤를 따랐고 그 뒤를 가족들, 아이들, 그리고 다른 지지자들이 따랐습니다. 누군가가 내 안에 작은 빛을 부르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이 합류했습니다. 최태준은 이미 부산시청에 있었고 사전기자 회견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소란을 들었습니다. 군중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뭐야? 그가 김민지와 헨리가 부산시청 계단 바로 앞에 멈춰 섰을 때 요구했습니다. 김민지의 가슴은 노력으로 타고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강했습니다. 최태준 씨,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최태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던 TV 카메라가 이제 김민지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수레에 손을 뻗어 폴더를 꺼냈습니다. 오늘 어떤 혐의를 제기하기 전에 그녀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록을 보관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안전검사, 모든 건강증명서, 모든 허가증, 그녀는 기자들에게 사본을 건넸습니다. 우리는 또한 당신이 우리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던 식중독 사건이 당신의 레스토랑 중 한 곳에서 발생했다는 증거와 당신이 나를 협박하여 당신의 개발, 계획을 지지하도록 했다는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태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거짓말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유진이 군중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모든 것에 대해 증언할 의향이 있습니다. 협박, 허위, 고발, 모든 것. 최태준은 충격을 받아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유진? 저는 지쳤어요, 최태준. 최유진이 말했습니다. 이윤을 위해 착한 사람들을 파괴하는 당신을 보는데 지쳤어요. 김민지는 폴더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당신의 개발 계획이 최소 6가지 환경 규정과 3가지 구역 제한을 위반한다는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은퇴한 도시계획가인 박 변호사가 그의 검토를 매우 철저하게 했어요.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최태준의 변호사는 그의 관심을 끌려고 했지만 최태준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언가를 바꾼다고 생각해요. 그가 씩씩거렸습니다. 난 아직 이 도시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고 사실 김민지가 말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사실이 아니에요. 그녀는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도왔던 10대 박지수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수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어 카카오 같이 가자 모금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숫자를 보고 최태준의 턱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캠페인은 하룻밤 사이에 바이럴되었고 전국에서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환경단체, 지역사회단체, 그리고 수천 명의 일반 시민들이 기부했습니다. 우리는 이 할머니 농장을 살 충분한 돈이 있어요. 김민지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지역사회 토지 신탁을 시작할 충분한 돈도 있어요. 당신의 개발 계획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에요.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최태준의 사업 파트너 중 몇몇은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고 있는지 감지하고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최태준이 위협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김민지는 미소 지으며 카메라를 향했다. 우리 마을에 대한 다른 비전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부유한 사람들만이 아닌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비전 말입니다. 김민지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공동정원과 사람들 간의 유대감, 노인들이 아이들에게 식물에 대해 가르치는 모습, 이웃이 이웃을 돕는 이야기가 펼쳐졌다.
그녀는 최태준이 자신의 고급차를 타고 폭풍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이야기했다. 가슴이 아프고 산소통이 떨어져 가고 있었지만 말이다. 이제는 승리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다. 사람들에게 다른 삶의 방식, 공동체를 건설하는 방법, 다른 사람들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다. 헨리는 처음부터 그랬듯이 굳건히 그녀 곁에 서 있었다. 김민지는 군중을 바라보았다. 이 할머니의 자랑스러운 미소, 간호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남편 없이 당당하게 서 있는 최유진의 모습. 그녀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미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다. 기자들은 토지 신탁 확장 계획, 최태준의 위협에 대해 질문했다. 하지만 김민지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모두가 그녀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을 상속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날로부터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헨리의 목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고마워요, 아빠. 아빠 말이 맞았어요. 김민지가 최태준과 대치한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조금 더 당당하게 걷고 조금 더 자유롭게 미소 지었다. 최태준이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한 이후로 그들을 짓눌렀던 두려움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김민지는 병원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의사는 행진 후 폐에 무리가 갈까봐 입원시키라고 주장했다. 어제 상당히 위험한 일을 했어요. 정 의사는 아침 회진 중에 말했다. 하지만 뉴스를 봤어요. 온 마을이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병원 창문에서 김민지는 병원 마당에 있는 헨리를 볼 수 있었다. 이 할머니가 그를 방문하도록 데려왔고 지금 그는 소아병동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기뻐하고 있었다. 병원 이사회가 당신의 정원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어요. 정 의사는 무심하게 말했다. 환자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김민지가 힘을 회복하자 방문객들은 연못의 물결처럼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는 변화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시의회는 최태준의 개발 허가서를 검토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현재 언니와 함께 머물고 있는 최유진은 최태준이 시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해 계획을 승인하도록 했던 문서를 제출했다. 그는 부패 혐의로 조사받고 있어요. 이 할머니는 김민지의 병실 침대 옆에 앉아 보고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가 뇌물을 준 보건감독관 기억나요? 그들은 최태준이 지난 5년 동안 수행한 모든 개발 프로젝트를 조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전에는 말하기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민지의 약을 가져다 준 간호조무사는 자녀들의 학교에 공동 정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구내식당 직원은 지역 농산물 조달 계획을 공유했다. 심지어 김민지의 물리치료사도 치료 정원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마치 당신이 사람들 안에 있는 무언가를 깨웠어요. 오 원장은 방문 중에 말했다. 최태준의 돈이 잠재웠던 무언가를 말이에요. 대치 후 일주일 만에 김민지는 마침내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녀는 집에 도착하여 작은 아파트가 꽃, 카드, 그리고 바구니에 담긴 음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이 할머니의 농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릴 수 없었어요. 박지수가 김민지를 헛간으로 안내하며 설명했다. 토지 신탁 서류가 통과되자마자 모두가 돕고 싶어 했어요. 헛간은 완전히 개조되었다. 새 벽, 신선한 페인트, 적절한 조명. 헨리는 편안한 새 마구간을 가지게 되었고 책상과 컴퓨터가 있는 작은 사무 공간도 있었다. 토지 신탁 관리를 위해서요. 이 할머니가 설명했다. 이미 다른 마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어하는 전화가 오고 있어요. 김민지는 헛간, 문 위에 있는 표지판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하예스 공동체 정원, 작은 꿈이 크게 자라는 곳.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최태준은 조사를 받고 있을지 모르지만 싸움을 끝내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정원에 대한 우리의 허가를 막으려고 해요. 최유진은 정기적인 방문 중 하나에서 보고했다. 그녀는 김민지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군청에 친구들이 있어요. 김민지는 걱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회복에 놔두세요. 그녀는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양로원 정원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이제 다른 노인 복지관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었다. 김민지와 헨리는 정기적으로 방문했고 거주자들은 원예 팁과 이야기를 공유하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김민지는 자폐아 아들이 정원을 좋아하는 젊은 어머니 윤 여사가 헛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윤 여사는 근처에 서 있는 부모 그룹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는 특수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들에게 음식 재배와 헨리와 함께 일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도와주시겠어요? 김민지 이웃 이상의 사람들, 파트너, 친구, 공동체가 된 이들을 바라보았다. 요즘에는 건강도 좋아진 것 같았다. 마치 목적과 희망이 최고의 약인 것처럼. 가장 좋은 부분이 뭔지 아세요? 이 할머니는 저녁에 현관에서 해질녘을 바라보며 말했다. 돈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만든 것을 살 수 없어요. 최태주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김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헨리가 자신의 우리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는 것을 지켜보았다. 늙은 당나귀는 지역 유명인이 되었다. 아이들은 그에게 당근을 가져다 주었고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으러 멈춰 섰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는 더 큰 것을 상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무가치하다고 무시하는 것들이 가장 귀중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 말이다. 그날 밤 김민지는 새 사무실에 앉아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액자 사진을 바라보았다. 공동체는 그의 오래된 농가에서 그것을 찾아 그녀를 위해 복원했다. 이제야 이해했어요, 아빠. 그녀는 속삭였다. 아빠는 단지 당나귀만 남긴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방법을 남겨주셨어요. 밖에서는 저녁 공기가 정원에서 일하는 가족들, 놀고 있는 아이들, 이야기하는 이웃들의 소리로 가득했다. 공동체의 단순하고 소중한 소리였다. 김민지는 아직 몰랐지만 가장 큰 도전이자 가장 예상치 못한 축복이 다가오고 있었다. 때때로 한 이야기의 끝은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김민지가 최태준과 대치한 지 1년 후 마을은 헤이스 공동체 센터의 개관을 위해 모였다. 최태준의 전 집이었던 낡은 텀슨 저택은 교육 정원, 농산물 직거래 장터, 교육 공간을 갖춘 공동체 프로그램의 중심지로 바뀌었다. 그가 그것을 토지 신탁에 팔았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최유진은 축하 행사를 위해 도착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김민지 옆에 서서 말했다. 김민지는 산소통을 조정했다. 여전히 필요했지만 이전만큼은 아니었다. 조사 이후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최태준은 감옥을 면했지만 그의 제국은 무너졌다. 부패 조사는 수년간의 불법 거래를 밝혀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시가의 일부 가격에 팔도록 강요받았다. 그는 지금 플로리다에 있어요. 최유진은 말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는 지난주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김민지는 친구의 손을 꽉 쥐었다. 최태준의 아내가 그녀의 가장 친한 동맹 중 한 명이 되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놀랍다. 공동체 센터는 북적였다. 가족들은 요리 수업이 열리는 교육용 주방을 탐험했다. 아이들은 노인들이 식량 재배에 대해 가르칠 실내 정원을 뛰어다녔다. 벽에는 지난 1년 동안 마을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헨리는 자신의 특별한 장소를 가지고 있었다. 어린이 정원 근처의 편안한 마구간으로 그는 여전히 작은 경운 작업을 돕고 방문객들을 기쁘게 했다. 나이가 그를 느리게 하고 있었지만 김민지처럼 그는 목적에서 새로운 힘을 발견했다. 하예 씨, 젊은 기자가 다가왔다. 몇 마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바꾼 여성의 앞날이 궁금해합니다. 김민지는 미소 지었다. 제가 일을 바꾼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했어요. 하지만 공유할 뉴스가 있었다. 하얏 공동체, 정원 모델이 확산되고 있었다. 다른 5개의 마을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김민지는 이제 많은 시간을 다른 공동체에 조언하며 빈터와 뒷마당 정원을 마법 같은 것으로 바꾸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다. 영화가 다음 달에 개봉해요. 박지수는 그녀에게 상기시켰다. 작은 제작사가 실제로 그들의 이야기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지만 그들의 조건에 따라 공동체, 용기,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진실을 보여주었다. 김민지가 군중 속을 지나갈 때 그녀는 마음을 채우는 대화의 조각들을 계속 들었다. 정원 프로그램이 아버지의 뇌졸중 이후에 도움이 되었어요. 제 아이들이 실제로 야채를 먹어요.
우리는 종자 교환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병원의 새로운 치료 정원 보셨어요. 이 할머니는 닭과 테이블에서 그녀를 찾았다. 노년 여성은 이제 보행기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밝았다. 당신을 만나러 온 사람이 있어요. 그녀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본 정원에. 김민지는 헨리가 충실하게 뒤따라오는 가운데 밖으로 나갔다. 그곳에서 꽃과 채소 사이에 서 있는 것은 익숙한 얼굴이었다. 수십 년 만에 보지 못한 얼굴이었다. 김태현 씨?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그녀의 고등학교 시절 연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30년 전에 마을을 떠나 의사가 되었다. 영화 예고편을 봤어요. 그가 말했다. 당신인 줄 몰랐어요. 전 항상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김민지 씨. 김민지가 대답하기 전에 센터 입구 근처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모든 사람들의 충격 속에 최태준 자신이 서 있었는데 1년 전보다 나이 들어 보이고 훨씬 덜 위압적인 모습이었다. 군중은 침묵에 잠겼다. 김민지는 그녀가 다가가는 동안 김태현의 지지하는 손을 자신의 팔에 느꼈다. 최태준이 먼저 말했다. 나는 문제를 일으키러 온 게 아니에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냥 이해할 필요가 있었어요. 뭘 이해해야 하는데요? 김민지가 물었다.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나를 이겼는지. 나는 모든 돈,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민지는 그들이 건설한 공동체, 정원 사람들 유대감을 둘러보았다. 그게 당신의 실수였어요, 최태준 씨. 당신은 권력이 오직 돈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더 강력한 것들이 있어요. 그녀는 그를 센터로 안내하며 그의 저택이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보여주었다. 아이들은 학습 정원에서 손을 흔들었다. 노인들은 주방에서 요리 수업을 가르쳤다. 가족들은 저녁 식사를 위해 채소를 모았다. 당신은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어요. 김민지는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집을 건설했어요. 최태준은 다른 말 없이 떠났지만 김민지는 그의 얼굴에서 다른 것을 보았다. 분노나 비탄이 아니라 어쩌면 이해일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축하 행사가 끝나갈 무렵 김민지는 김태현과 함께 정원의 벤치에 앉아 해질녘을 바라보았다. 헨리는 근처에서 풀을 뜯었고 그의 회색 주둥이는 이제 나이가 들어 거의 희게 되었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김태현이 물었다. 김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태준과 대치한 지 1년. 하지만 다른 의미도 있어요. 그녀는 헨리를 바라보았다. 내가 모두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던 당나귀를 물려받은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이에요. 김태현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보세요. 김민지는 심호흡을 했다. 요즘 얼마나 쉬워졌는지 깨달았다. 정원의 공기, 목적의식, 공동체의 지원, 모든 것이 도움이 되었다. 그녀의 병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정의하지는 않았다. 아빠는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아빠는 내가 진정한 것을 건설하는 데 돈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가장 귀중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이 필요했어요. 마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한 듯 헨리는 다가와 김민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들의 주위로 정원은 생명으로 가득 피어났다. 익어가는 채소, 바람에 흔들리는 꽃, 저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모두가 동정했던 병든 여자 김민지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 한 명이 되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 중 누구도 혼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김태현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다음은 뭐예요? 김민지는 그들이 건설한 공동체, 그들이 변화시킨 삶, 그들이 심은 희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해요.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정원 하나, 사람 하나, 꿈 하나씩. 그리고 그들의 작은 마을에 해가 질 때 김민지는 이것이 그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훨씬 더 아름다운 무언가의 시작일 뿐이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선물, 당나귀, 꿈, 두 번째 기회가 가장 큰 축복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끝.